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볼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우리가 아프게 되면은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혹은 약을 타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병원만 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연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잠시 후 라이프라인 A 강의 시간에 진단비를 능가하는 통원비 보험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우리 자녀 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만 30대까지라면 누구나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어린이 보험 100% 활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 보험과 자녀의 보험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2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고 채팅 통해서 소통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보험플랜 119 오늘도 라이프라인 A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진단비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진단비를 능가하는 보험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백수원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백수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님들께 진단비를 능가하는 통원비 보험이라는 주제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이 상품이나 이런 플랜들이 나온 게 이슈가 된 거는 한 20일 정도 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소식이라고 해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기 전에 왜 통원비 보험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보험에서 암, 심장 쪽 질환, 뇌질환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나누죠. 왜냐? 이 세 가지 질환은요, 발병과 동시에 치료비도 많이 들고요. 또 발병과 동시에 사망 확률도 높고 또한 오랫동안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보험이 조금 안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진단비나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떤 내용을 볼 거냐 하면은 첫 번째, 한국인의 3다의 사망 원인, 암, 심장, 뇌.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요건만으로 해도 거의 50% 가까이가 차지합니다. 50% 가까이가 이 세 가지 질환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이 세 가지 질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도 많이 들어요. 왜? 암 같은 경우는 평균 2,79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에게 저거밖에 안 들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 암과 관련된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특정 암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암은 한 2,8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 치료 비용으로 들더라. 근데 심장 쪽 질환은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치료 비용이 들더라 이거죠. 그리고 뇌도 5천만 원 넘게 치료비가 들더라. 발병률은 암이 훨씬 높은데 치료 비용에 대한 거는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한 치료비가 더 많이 들더라. 사실은 이 두 가지 질환은 완치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치료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질병에 대한 평균 진단 연령을 봤더니 암 같은 경우는 50세, 심장 쪽 질환도 50대 초반, 뇌출혈 같은 경우도 5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한 게 비용도 많이 들고 발병률도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높아지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게 통원 치료와 뭔 관계가 있는지 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 같은 경우 보면은요, 방사선 치료 많이 합니다. 그래서 X선 치료도 있고 양성자 치료도 있고, 과거에는 그냥 몸속에 X선 치료로 했는데 요즘에는 표적적으로 해가지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양성자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항암 치료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항암 치료는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 3주마다 입원해서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표적이나 면역 항암 치료가 발생되다 보니까 진단받고요, 통원으로 해요. 입원이나 수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나 면역 항암 치료를 1에서 3개월마다 통원화해서 표적 항암 치료를 받더라.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는 입원이나 분산 치료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던 거에 반면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입원의 기간은 줄어들고요, 집중치료, 통원치료를 통해서 어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비용이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나 면역 항암 치료처럼 지금은 집중치료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는 입원 수술이 동반되는데 지금은 입원 수술보다는 통원이 더 많더라,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좀 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찾는 병원, 외래와 입원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보면은 국민 1인당 외래 횟수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 1인당 또 평균 입원 일수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데 입원은 19일 정도 하고요, 외래는 17일 정도 하더라. 여기서 하나도 이제 보면은 하나하나 질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린 경우에 보면은요, 평균 입원 기간이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부터 해가지고 쭉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암들을 봤을 때 2011년도에는 평균 한 11일 정도를 입원을 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통계를 봤더니 입원 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입원하더라. 그래서 또 3년이 지나서 2017년도에 봤더니 입원 일수가 또 줄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앞으로는 암과 관련돼서 발병률도 높아지지만은 치료도 입원이나 수술을 동반하지 않더라. 그래서 11년부터 14년까지 입원 일수가 거의 하루 정도 감소했고요. 14년부터 17일까지 1.6일 했으니까 거의 이틀 정도가 감소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완치율도 높아지고 치료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입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전부 다 통원 치료를 통해서 요즘에는 3대 질병이 이루어지더라. 또 다른 통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통계 일수도 한번 봐봐야겠죠. 통원 일수도. 보시게 되면은 90년대부터 쭉 나열을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봤더니 전체 내가 병원에 가는 횟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늘었는데요, 통원 일수가 그거에 비해서 더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통원 일수가 7일에서 18일까지 해가지고 2.5배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을 가는 횟수가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입원 일자보다는 통원 일자가 많았다는 거죠. 통원 일자가 많아가지고 통원에 대한 우리가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대 질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 변화. 2010년도부터 20년도까지 통계를 봤더니요, 남성의 경우 9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기간이요, 2020년도에 보니까 7.8일로 줄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14.3일 정도 입원했다가 12.2일로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남녀가 한 11일 정도 입원하던 게 2020년도 한 10년 정도 차이로 한 1.7일 정도가 감소하게 됐다는 거죠. 뇌졸중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평균 입원 기간입니다. 2010년도에 한 50일, 60일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뇌졸중은 이 두 가지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심장 쪽 질환은 입원 일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뇌 쪽 질환은 입원 일자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보험을 준비하실 때 여기 하나 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입원 일자가 많으니 혹시 입원 일당을 넣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뇌질환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을 넣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뇌질환은 입원비를 넣는 것도 유리하다. 그런데 이 입원 일자도 보시게 되면은 현격하게 줄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남성의 경우 50일에서 18일 정도로 줄었고요. 여성의 경우는 한 69일 정도 입원했는데 33일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처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질환에 걸렸을 때 입원하고 수술하기보다는 의학기술이 굉장히 좋게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입원하고 수술하지 않아도 통원치료로 충분히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은 통원 시대다. 우리가 큰 질환에 걸렸을 때 지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양질의 그 치료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힘들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돈이잖아요. 치료비. 우리 치료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치료비. 근데 이 치료비를 저축해서 준비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하는 거고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것도 가능하면 조금 더 동일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나한테 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 세 가지 질환,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의 진단을 받았을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진단비를 받는 게 가장 좋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치료하는 방법을 봤더니 입원이나 수술보다는 통원 치료가 많으니 통원비를 준비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단비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 이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떨 때 주느냐? 치료를 위해서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갔어요. 오케이. 치료를 위해서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이것도 오케이. 또 치료를 위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으러 갔다. 이것도 오케이 해서 통원 비용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3대 질병의 진단을 받고 의사를 상급병실에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가서 어떤 처방이나 기타 의료행위를 벌어졌을 때 통원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도 좋고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오늘 시청자님께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좋다 보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빨리 알아봐야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는 유병자는 안 돼요. 유병자는 안 된다.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회사 입장에서도 저 손해율이 너무 높을 수 있거든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유병자는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통원비 플랜이 뭐냐면은 제가 딱 이거 말고 여기에다가 원하시면은 내가 진단비도 넣을 수 있고요. 수술비도 넣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기타 다른 특약들도 부과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언급해 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거나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 통원 특약만 딱 끄집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6가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이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대 질병 통원비 연간 30회. 이 일은 이 통원비 보험은 연간 30회 또는 10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대 질병 종합병원 통원비, 3대 질병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 이런 다음에 질병을 3가지를 나누는 거죠. 이 3가지는 공통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 이 3가지는 각각의 질환에 맞춰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6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고 50세까지는 20만 원이 들어가고요. 60세까지는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만 원이 들어와서 50세까지와 60세까지의 보험 가입되는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 요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60세까지. 그리고 가장 좋은 연령은 50세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이나 3대 질병 걸렸을 때요, 동네 의원을 방문해가지고 통원 치료받진 않잖아요.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45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상급 종합병원을 가서 통원 치료를 받고 한단 말이죠. 물론 이 치료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요양병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는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을 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산병원이나 이런 데처럼 큰 병원을 갔을 때는 보시면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원룸을 얻어놓고 환자분들이 통원 치료 받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보험금 지급 예시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암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을 했을 때 총 46만 원을 준대요. 하루에. 일 46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46만 원이냐? 여기 보시면 3대 질병 통원비 10,000원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10,000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 5만 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죄송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와 종합병원 통원비와 상급 종합병원 통원비가 각각 지급돼서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암 치료로 상급 종합병원 통원했을 때 또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당 46만 원이 설정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1년에 30회까지 준다. 그러면 30회 주면은 굉장히 진단비보다 뭐가 좋다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1년에 30회거든요. 우리가 이 3대 질환이 1, 2년 만에 해결되는 질환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뇌나 뇌질환 같은 경우는 입원 시수 자체가 60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원하고 퇴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약도 처방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46만 원씩 30회를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30회를 다 채워가지고 1년에 받았을 때는 총 1,380만 원인데 진단비의 경우는 한 번만 나오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네 1년에 30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30회를 다 썼다. 그러면 내년에 또 혹시 30회가 됐을 때 이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3대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게 됐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단 한 번만 주지만은 통원비는 연간이니까 1년에 30회가 만약에 이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1,380만 원씩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나이스하고 나한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뇌질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뇌질환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가장 많이 발생되는 뇌졸중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뇌졸중 하게 되면은 여기 1, 2, 3, 4, 5, 6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1, 2, 3, 5번이 각각에 해당이 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 2, 3만 해당됐을 때 5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60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98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980만 원 연. 암보다는 비용이 좀 적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아도 매년 98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로 보시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똑같이 제가 뇌졸중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98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니까 양쪽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협심증이나 기타 다른 질환을 했을 때는 여기 3대 질병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더 많았던 거는 연간 30회로 되어 있지만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은 연간 10회로 제한을 뒀어요.
사실은 이것도 보험회사가 이거를 구성을 할 때 약간의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암은 통원 치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사실은 뇌나 심장 쪽 질환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자주 오다 보니까 회사도 요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10회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도 내가 준비를 하면은 계속 연간 98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나한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늘 그렇지만은 이게 이슈가 되고 좋아지다 보면은 회사는 이거를 감액하고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 나왔을 때 선택하시고 마음에 끌린다고 하면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간 이렇게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내가 치료가 길어지면은 매년 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진단비는 한 번만 나가고 끝나죠. 그런데 1회만 지급이 되는데 얘는 지속적으로 1년마다 계속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플랜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총 6가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가 다르다. 50세 이하가 가장 유리합니다. 60세까지 가입은 되고 금액은 조금 줄어들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60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시다. 단점은 표준체만 유병자는 안 되시고 표준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 6가지 특약만 구성을 했을 때 40세의 경우 여성은 한 2만 5천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고요. 남성은 3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제가 50세까지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0세까지는 여성인 40세와 50세 여성은 보험료도 큰 차이가 없어요. 2만 8천 원, 3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남성의 경우는 한 9천 원 정도, 11,000원 원 정도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지만 어찌됐건 진단비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60세에 보시게 되면 보험료가 떨어지죠. 이 이야기는 60세에는 가입 한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절반으로. 그래서 보험료도 그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이거에 끌린다고 하면 미리 50세 이전에 되시는 분들 미리 챙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예시표는 암과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한테 맞는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고 내용을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유병자는 가입이 쉽지 않다. 요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중대질환에 대한 통원비 보험을 준비하자. 왜? 진단비가 훨씬 좋고 받기도 편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좀 더 나한테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가성비 있게 통원비 플랜을 준비해보자. 그리고 또 내가 진단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좀 뭔가 좀 보강을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도 통원비를 선택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다시 언급했지만 비싼 진단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서 한 2,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부담되지 않게 방금 언급한 거는 보험료도 오르지 않고 비갱신형으로 제가 안내해 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매년 최대 1천만 원대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최대입니다. 최대 이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1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시게 되겠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자들은 가입이 안 된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좀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가까이에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은요,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통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통원비 보험 소개해드렸어요. 아마 다들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뭐 치료를 하고 오고 또 약을 받고 올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단비를 능가하는 보험이다라고 하신 게요,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낸 다음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암,
뇌, 심장 쪽으로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가든 혹은 약을 타러 가든 검사만 받으러 가도 매번 46만 원씩 총 30회를 1년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건강책까지만 가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건강하신 분들이 빠르게 좀 연락 주실 것 같은데요.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백수연 전문가님, 지금 방송 보고 아무래도 처음 보는 특별한 보험이다 보니까 문자들이 오고 있어요. 일단 3766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3대 질병의 진단을 받고 통원을 통해서 추적 검사를 받는다면 이때 보장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자, 추적 검사를 받을 때에는 혹시 이런 보장이 될까요? 네. 되게 전곡을 찌른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추적 검사를 위한 검사는 치료라기보다는 치료가 아닌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처방받거나 또는 어떤 검사를 통하거나 정기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라고 확인하는 건 지급이 안 되지만은 어떤 치료의 행위가 동반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기 검사를 제외하고 내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다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851님의 메시지네요. 이분이요,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통원 치료를 받다가 또 뇌졸중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제가 만약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암과 뇌 쪽에 대해서 보상을 각각 받는 건지 통원비에 대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게 됐을 때 두 가지 질병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통원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 따로 뇌졸중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한 번에 내가 암센터 가가지고 뇌졸중까지 치료받는 거 아니고 과가 달라지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각각 통원 일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뇌 쪽에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됐을 때 각각 부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번 방문을 해도 각각 가면은 해당 부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46만 원씩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애청자분이신 시우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여기서 보니까 종합 및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병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시우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 종합병원은 대한민국에 제가 아는 대로는 45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15군데 정도가 있고 전국에 다 포진되어 있는 게 45개인데 그거는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한 대학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그 밑에 급의 병원들을 종합병원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각각 상급 종합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는 종합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 받은 거랑 다 중복해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45곳 정도가 있다. 요거는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느냐에 따라서는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시우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45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웬만큼 내가 아팠을 때 찾아가는 큰 대학병원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든 검사를 받든 혹은 여러분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거의 다 매번 연 30회까지 46만 원 보장된다고 하니까 빠르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 전문가님과 라이프 앤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유병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건강책까지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빠르게 서둘러 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스마트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바로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요. 어린이 보험의 100% 활용법이라고 합니다. 자녀 보험도 챙겨주셔야죠. 김정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 이제는요,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조금 많이 보시고 네. 30세까지 가입이 된다고 하면서 자녀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네. 100% 활용하는 방법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알려주시죠. 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은. 그래서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뭐 30살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도 또 어린이 보험 설계할 때는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가지만 자부심도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오늘 테마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이제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도 괜찮고, 아니면 자녀 보험을 새로 준비하실 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장의 범위를 보면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의 보장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혹시 생명보험사에만 보험을 준비하신 분도 이 테마 플랜 시간을 굉장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임신을 하신 분들도 네. 태아보험 알아보시는 분들도 오늘 꼭 많으세요.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 네네네. 30세가 안 되신 뭐 사회활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자녀분 생각도 오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그 임신하신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뭐 네. 태아보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혹은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이러시던데 네. 태아보험부터 볼까요? 그렇죠.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태아보험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만 태아보험이라고는 따로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태아보험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게 태아보험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녀보험, 어린이 보험 안에다가 우리가 태아특약을 첨부를 한 게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은 뱃속에 있을 때 보장을 보는 게 아니라 출생해서 보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안에 태아만이 가져갈 수 있는 태아특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뭐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저체중 육아 비용, 아니면 출생 뭐 위험담 뭐 이런 거 탑재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떤 질병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어린이 보험에다 태아특약을 가입하는 게 바로 태아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임신 사실을 아셨을 때부터 미루지 말고 미리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예.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 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조금 그러면 안 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고 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태아보험이 좀 필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희도 이제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네. 어린이 보험을 네.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이 네. 30세 만기로 들어주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걸 30세 만기 괜찮을까요? 100세 만기랑 비교를 네. 원하셔서 이거 네. 좀 차이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 어린이 보험에는 보통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30살, 20살 이렇게 되면 자기네 보험 자기네가 준비해야지. 네. 근데 우리가 무슨 100세까지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질병이 왔을 때 보험을 제대로 다시 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린 아이한테 지금부터 100세까지 보장을 한다는 것도 솔직히 무리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30세 만기도 있지만 90세, 80세, 90세, 100세도 있거든요. 만에 하나 내가 보험료 납입하는데 조금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보장을 크게 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제 태아보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10살 전후된 아이들은 솔직히 30세 만기로 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죠. 그렇지만 이제 30세 만기로 하게 되면 보장 기간이 짧다 보니까 30세 돼서 새로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100세 준비를 하게 되면 보장 기간이 길어서 안정적이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다. 그래서 두 가지 예. 장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지만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보셔서 기준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30세 만기를 하면 나는 다시는 보험을 못 드냐? 어떤 질환이 왔을 때 네. 다시는 100세 보험으로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장 기간을 30세 만기로 해도 내가 큰 질병이 와서 보장 기간이 30세로 끝나도 이거를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30세 만기했을 때 뭐 네. 25년 만에 뭐 전환을 100세로 하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네. 만기가 딱 채워졌을 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맞는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어떤 질환이 왔을 때 다시 보험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동안 가입한 담보로 다시 100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30세 그 나이에 다시 보험료가 산출이 되겠죠. 그렇지만 30세로 산출이 되겠지만 가입 시점의 요율을 따라갑니다. 보장 담보나 모든 분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또 새로 산출이 되니까 비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질환이 와도 보험을 새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세 만기로 해서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30세 만기로 우리 아이의 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들은 뭐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만에 하나 30세 만기라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이걸 활용을 하면 100세로 그렇죠. 연장도 되는 거네요. 예, 저희가 맞습니다. 네. 이 보험을 가입을 조금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네. 나는 건강하니까라고 네. 해서 보험을 좀 늦게 가입을 원하시는데 네. 30세까지는 보통 그래서 보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음에도 많으세요. 예. 그 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강조를 꽤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린이 보험은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자체가 네. 보장의 범위가 일단 성인 보험하고는 다르죠. 네.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어린이 보험은 가장 장점이 납입 면제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인 보험하고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서 납입 면제는 성인 보험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있을 때가 납입 면제가 대부분 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는 경증 질환에서도 납입 면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 진단 받게 되면 성인 보험은 뭐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뭐 간암, 폐암 이렇게 일반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되지만 어린이 보험에서만큼은 유사암인 경우 갑상선이나 제자리 아니면 암이 아닌 경계성 중요암 이런 부분에서도 다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 때문에 30세 이하 자녀는 어린이 보험으로 해라 이렇게 강요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 면제가 보통 어린이에서는 6대나 8대로 납입 면제가 되지만 암이나 허혈성 뇌혈관 이렇게 포함해서 많게는 8대 납입 면제까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9대 납입 면제까지 나오는 회사도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내가 뭐 개복이나 개흉이나 개두했을 때 납입 면제도 됩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이제는 20대 중후반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20년이나 30년 가져가도 뭐 30살에 가입을 해도 50세, 60세가 납입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납입 면제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30세 이전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면은 네네네. 보장도 훨씬 많이 받고 네. 말씀 주신 납입 면제 이거 보험료를 안 내고 네. 보장만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더 많아졌다고 굉장히 하니까 중요하죠. 저희 좀 새롭게 알아볼 필요도 있어 네네네.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자녀분을 위해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네. 보장을 꼭 챙겨가야 된다. 그렇죠. 체크가 필요한 보장에는 어떤 게 네네네. 있을까요? 어린이 보험에서 챙겨가야 될 거는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질병 후유장애 아, 담보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병원비 돌려주는 실손보험의 제2의 보완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 후유장애 지급률로 각각 부위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후유장애 담보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요즘 발병률이 높은 어떤 암이라든가 이대 질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이대 질환이 네. 얼마나 보장이 넓은데요? 이대 질환은 지금 성인보험에서도 굉장히 보장의 범위는 넓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15세 전후에 있는 자녀보험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대 질환에서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15세 넘은 자녀들도 성인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는 뭐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비 구성으로 많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 보험에는 어떻게 해요?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아닌 심장 질환으로도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래서 30세 이하 자녀분들은 멀리 내다보셔서 90세나 100세까지 보험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될 수 있는 뇌혈관이나 허혈성보다 보장의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굉장히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넓어진 이대 질환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네. 그냥 이대 질환으로 성인 때 가져가는 거랑 어떤 네.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대 질환이 자체가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네. 이런 부분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질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질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녀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신장 질환의 보장 범위가 넓다, 뇌혈관의 보장 범위가 넓다. 요거를 떠나서 여기에서 바로 다 납입 면제 기능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자녀보험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많죠. 부정맥 같은 거는요? 네, 부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맥박을 재보면 네. 이제 1분에 뭐 60에서 100회 이렇게 하면 정상으로 보지만 네. 우리가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은 이 맥박이 굉장히 자주 뛰는 빅맥을 많이 앓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잦은 이제 피로감이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때는 이 맥박의 수가 서서히 늦어지는 서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커피, 카페인을 많이 복용했을 때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는 거 예. 이런 부분이 다 부정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안 됐었죠. 오. 안 됐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담보 자체가 대부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부정맥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를 갖고 있어야만 이 부정맥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 어린이 보험을 가입시켜줄 때 네.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네. 부정맥까지 되는 그 넓은 부정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네. 그 우리 아이가 결국 커서 네. 성인이 돼서 아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참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부정맥 같은 것도 수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수술을 하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시술을 많이 하죠. 네.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로도 많이 치료를 하게 돼요. 근데 네. 이제 약물 치료는 근본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로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부정맥 같은 경우는 서맥이나 빈맥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배터리를 가슴에 이렇게 유도해서 박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이라고 하고 네. 아니면 카테터를 심장까지 삽입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빈맥 환자한테 되게 좋죠. 그래서 이런 부정맥 시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 부정맥이 진단했을 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보험으로 했을 때는 가성비도 좋고 저렴하게 부정맥까지 되는 심장질환까지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보죠. 좋네요. 부정맥까지 포함해서 이 3대 질환이랑 네. 아까 언급해 주신 꼭 가져가야 된다는 질병후유증이 그렇죠. 포함해가지고 네. 어떤 플랜들을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제가 플랜을 짠 거는 네. 조금 세게 퍼펙트하게 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통 30세, 20대 중반이나 30대 이하 자녀를 둔 분들은 대부분 보험 만기를 뭐 80세 이렇게 안 가져가십니다. 짧게는 90세, 짧게는 이제 100세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솔직히 질병후유장의 담보 자체는 반복해서 계속 실손보험 보완책으로도 탁월한 효과가 있잖아요.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는 담보 자체가 네. 성인이 돼서 준비하기엔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보험에다 탑재를 하기에는 가성비 좋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질병후유장 담보 3천만 원,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2천만 원 했을 때 보통 15세나 20세 하게 되면 8, 9만 원 선에서 남자분들 정리가 되고 또 여자분들은 7만 원 내지 8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거는 30년 납해서 90세까지 무해지 50%한 거고요. 굉장히 보장의 폭을 높였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 후유장애나 이대질환 담보를 조금 감액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 3대 질환 플랜이었는데 혹시 2대 질환만 실속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랜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대 질환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암이라든가 후유장애 담보 갖고 계신 분 아니면 또 후유장애 담보가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대 질환이 솔직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담보들 질환이기 때문에 이대 질환만 실속 있게 플랜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세 남성분도 6만 원대, 여성분 4만 원대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린이 보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계시잖아요.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분 보험 이렇게 가입해 주세요라는 팁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너무나 이제 담보 자체가 보장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제가 굉장히 담보를 크게 넣었지만 솔직히 30세 이전의 자녀분들은 결혼하고 차후에 준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부모님이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담보는 적절하게 실속 있게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린이 보험 100%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납입 면제 참 좋아하시죠? 우리가 일정 질병으로 아프게 되면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만 쭉 받을 수 있다는 납입 면제가 지금 이번 달에 어린이 보험에 더 추가가 돼서 더 쉽게 납입 면제 기능 받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입이 어렵다는 이대 질환까지 폭넓게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 30세 이하라면은 어린이 보험 빠른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투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문자 도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190님의 메시지입니다. 방금 백수환 전문가님의 강의에 집중을 하셨나 봐요. 이분이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 통원비 보험의 매력을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뇌혈관이나 심장으로 진단 후에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도 정말 보장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희가 강의 시간에 분명히 만나본 내용인데 믿겨지지가 않으셔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약을 받으러만 가도 진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이런 정보를 받고서 사실은 그 회사에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전문가님도요? 네, 실제로 약을 처방받아도 이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느냐? 그랬더니 저희들한테 교육자를 주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통원 치료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고 이런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갔을 때도 통원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이 답변 되셨을 것 같습니다. 3대 질환에 대해서 내가 약만 받으러 병원을 방문해도 상급 종합병원에 방문을 하면은요, 방문할 때마다 매년 30회까지는 46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맞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3787님께서 자, 10대 남매 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큰애는 비염 치료를 자주 받고 작은애는 아토피가 있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좀 어린 친구들이 자주 앓는 질병들이죠. 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김정덕 전문가님, 저희 100% 활용법 알아봤잖아요. 네. 이런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자녀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비염이나 아토피 다 환경성 질환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어린이 보험, 성인 보험에서는 부담보를 때리고 하겠지만 어린이 보험에서 고지만으로 이거는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제대로 된 알릴모 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패스는 되더라도 고지는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보 없이 충분히 자녀보험 준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험이요. 비염이 있든 아토피가 있든 고지는 꼭 하시고 고지를 하시더라도 건강체로 충분히 어린이 보험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의 보험까지 확인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